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제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 보여줬던 한진칼입니다. 명확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이슈 확인해 볼까요? 저희 쪽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시장에서 또 오픈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빠졌다가 좀 다시 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방그룹이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현금이 한 1조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대한전선도 호방그룹이 인수를 했고 대우건설도 호방그룹이 인수를 했고 M&A 한마디로 진심인 그룹인데요. 한진칼 지분을 야금야금 14개월간 479억 썼다. 기존의 한진칼 지분을 갖고 있던 사모펀드 지분도 호반이 인수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더 샀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지분이 얼마 정도 좁혀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분을 5% 이상 사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샀는지. 그때 이제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세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단순 투자는 그냥 뭐 주식을 산 거고요. 일반 투자는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 경영 참여는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아직까지는 단순 투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13년도에 넥슨이 NC소프트 주식을 샀을 때 일반 취득 단순 투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경영 참여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분 자체를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약 1.몇% 정도로 이제 이 지분이 좁혀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은행 지분을 파느냐 안 파느냐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델타항공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우호적인 곳이니까 뭐 흑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원태 회장이 이제 이 아들 조원태 회장과 이 조현민 이제 조연아에서 이름을 바꿨죠. 사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변수가 되고 있고 어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을 또 호반건설이 이용할 수도 있다. 뭐 그렇죠. 이러한 네. 이야기 분석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간 경영권 참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에 어제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번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화살표 표시가 없다라는 것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신호는 유지는 됐다라는 뜻이고요. 어제 말고 이제 이 거래일 전에 어떤 상승률도 좋았지만 체결 강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날 저도 좀 약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약간 두 번째로 하는 건 좀 그래서 일단 다른 종목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지루하지만 체결 강도를 보면서 하루하루 봤을 때는 이게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의미를 찾을 정도로 체결 강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진칼 이야기를 하면서도 체결 강도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저희 한번 체결 강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달 체결 강도는 뭐 저 밑에까지 계속적으로 이 차트상에서 횡보할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뭐 너무 좋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중간에 살짝 틀렸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5일 체결 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저는 이제 17% 올라가는 200%, 뭐 200% 넘는 날이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뭐 200% 근사치까지 올라가는 빠지는 날에도 사는 게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는 좀 약간 부족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제 뭐 기세 상한가를 시연을 하면서 한진칼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께서 종종 해주시는 말씀이 체결 강도만큼 이 선행 지표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역시나 이슈가 확 되기 전부터 체결 강도는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DSK를 선정을 하셨고요. 네,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원래 뭐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좀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직까지는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올해 이제 뭐 벗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가로 일단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엔솔 미국 현대차 합작 배터리사 장비 입고 본격화. 요건 이제 사실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얘기인데 그게 네. 이제 장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시장에서 좀 약간 느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HLGA가 이제 현대랑 LG엔솔 미국 합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노칭과 스태킹 장비를 일단 DSK랑 탑 엔지니어링이 같이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DSK의 각형 배터리 노칭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 파우치형이 이제 요 부분이고요. 파우치형이 요 부분이고 이제 각형 노칭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다. 노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듯이 음극과 양극 끝에 탭을 만드는 어떤 공정에 쓰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엔솔과 조금 관계가 밀접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관련해서 실적으로 이어져서 이게 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네요. 네. 올랐고 횡보를 했고 다시 올랐는데 화살표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체결 강도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3거래일인데요. 이제 차트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도 체결 강도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살짝 풀렸고 다시 들어갔는데 차트상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도 들어갔고 여기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거를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딱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오늘이다라고 봤을 때 투자자분들은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시세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조정 받으면 사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딱 이틀 전에 3거래일 전에 체결이 완성되면서 상당히 어제 한 거의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사님 저기 체결강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매수 신호가 강할 때 위주로 보잖아요. 혹시 체결강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빠지는 날 체결 강도가 두 자릿대인 경우도 되게 있어요. 특히나 181% 밑에 12% 나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 때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건 어떤 신호로 해석하면 좋아요? 오히려 안 올랐는데 체결 강도가 높은 거는 더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첫 시간에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안 올랐는데 매수가 많은데 어떻게 체결 강도가 높게 나오고 종목은 안 오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보통 10만 주가 거래가 됐을 때 9만 주는 팔고 이제 나머지 만 주로 장 막판에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세는 올랐지만 사실 판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날은요? 12%. 12% 정도? 네, 여기 0.6%. 네, 그때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날은 이제 매도가 나왔지만 위에다 이제 쌓아놓고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밑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일단 매수 위주가 아니라 이제 밑에다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주가의 훼손 없이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을 때는 왜곡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최소한 뭐 한 20만 주 정도 나올 때는 체결 강도가 의미가 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작을 때는 한 틱으로라도 이거를 반 이상 빼버리거나 2배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한 틱으로. 그래서 거래량이 좀 적을 때는 일단은 조금 거래량이 그래도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체결 강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오길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SK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을 조금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웨이 이 종목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웨이가 사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주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대 최대 실적 나왔죠. 그래서 어제 상당히 좋았고. 국내에서는 사실 뭐 비대라든가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시는 집들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견인이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요 실버 케어 사업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버 케어 사업이 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웨이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실버 케어 사업이 어떤 코웨이 실적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돌파가 어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줬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연중 고점 정말 네. 가볍게 돌파를 하면서 네. 일단은 가격적으로 10만 원을 이제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매출을 4조 5천억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1분기가 이제 코웨이로서는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근데 비수기인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1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코웨이를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가 오른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조정 염두에 두시고 어떤 관심 종목에 조금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상당히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빅샷 시간을 통해서 이 종목을 이미 넣어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매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혹시 체결 강도랑 함께 네.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네. 목표가를 정해드리진 않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 투자자분들 성향상 나는 뭐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시초가 기준에서 조금 네. 어느 정도 덜어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좀 뭐 길게 보고 싶다. 내가 위거 수익률 내려고 뭐 어떤 주식을 하지 않는다 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홀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체결 강도 상에서 뭐 3달 체결 강도 너무 좋죠. 한 달 체결 강도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5일 체결 강도도 좀 약간 낮아지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 들어갔었는데 풀렸다가 좀 다시 들어갔죠. 당일 체결 강도 역시 뭐 굉장히 좋은 흐름 200이 넘는 요날 이제 500이 나온 흐름이 상당히 좀 약간 이채롭다라고 우리 네. 그 시간에 한번 짚어봤는데 어떻게 체결 강도가 기세 상한가 빼고는 500이 나오는 걸 저도 처음 봤다라고 그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흐름이고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수급, 그다음에 조정을 받아도 뭐 보유한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어떤 기업 내용과 차트, 그다음에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빅샷 종목도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한 다음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OCI 홀딩스고요.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뭐 많이 오르진 네. 않았습니다. 사실 빠졌다가 좀 반등 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신호는 좋은 자리에서 나왔고 이제 OCI 홀딩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미국 지금 태양광을 많이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에서 이제 태양광 부지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세일이 지금 90% 이상이 지금 비어 있다, 모자르다는 뜻이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 일단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OCI 테라서스는 요거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 자회사고요. OCI 엔터프라이즈는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원래는 이제 화학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OCI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맡고 있는 100% 일단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좀 네. 기세가 화살표를 제가 이제 표시를 못한 것 같은데 네. 이날 이제 그 신호가 나왔는데요. 네.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래도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겠죠. 여기에서 안 나오고 가장 좀 약간 뭐 기다리는 시간 없이 가장 좋은 자리, 안전한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고 나름대로 차분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4거래일 전 5월 8일 날 나온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고요. 3.8% 네. 오른 날 200% 상당히 좋죠. 근데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가면서 유지돼주고 있고 뭐 20일, 60일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100을 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이렇게 4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빅샷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빙그레 선정을 네. 하셨네요. 네. 일단 뭐 여름도 오고 사실 여름에 빙그레가 오른 적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달라진 점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실 빙그레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뉘앙스가 나온 것이 오히려 2분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목표가를 일단 올리고 있는데 일단 그 빙그레 발효유 이제 메로나도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가격 인상이 이제 2분기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분기는 좀 실적을 안 좋게 시장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을 올랐죠. 근데 우리 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어떨 때 돈을 가장 많이 버냐면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적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격을 오르죠. 근데 이 원재료 가격은 언젠간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스프레드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식품 관련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일단 가격 올리는 효과가 2분기서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 K 아이스크림의 70%를 빙그레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뭐 코스트코 같은 데서도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메로나가 꼽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위쪽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일단 이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 네. 그렇죠. 지금 한 2달 이상 네. 횡보를 하고 있죠. 굉장히 지루한 구간인데 신규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어떤 지켜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상단도 위쪽도 막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만 좀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체결강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빙거래도 한번 좀 2분기를 기대를 하자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뷰예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체결 강도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거래 13일 날 5일과 당일이 모두 다 100을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 10만 원에 근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수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사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한 2주 정도 만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 있다가 횡보하면서 살짝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죠. 이 부분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당일 체결 강도 뭐 2% 오른 날 167% 뭐 나쁘지 않고 한 달 60일 체결 강도도 100을 향해서 다시 뭐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어제 신호가 나온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박스권 상단을 2달여 만에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로노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약간 편식이 좀 심했던 스타일인데 주식을 할 때도 이렇게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적자가 나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접근을 안 하는 편인데 네. 보로노이 2분기에 좀 약간 시장에서 좋게 좀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도 잘 안 들고 오시잖아요. 네, 오늘 바이오 기업을 선택하셨는데 한번 볼게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일단 체결 강도를 한번 믿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기대에 커지는 임상 결과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이 아니라 이제 어떤 뭐 언론사라든가 평가하는 쪽의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 VRN11 파이프라인이 보로노이의 이제 주력 파이프라인인데 비소암 세포 관련 폐암 비소 폐암 관련돼서 이제 비소세포 치료제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일상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좋다라고 나온 쪽도 있고 이 ORR이라고 아마 표현할 텐데 객관적인 그 자료가 이제 환자마다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융해가 됐나라고 표현을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기존의 약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보로노이를 보는 이제 좋게 보는 시선, 조금 좀 걱정을 하는 시선으로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일단은 뭐 보로노이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있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주가 상승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체결 강도를 한번 믿어보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많이 조정을 떨어졌죠.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바닥을 잡았나 이제 올라가나 하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닥 잡았네 올라가겠네 떨어졌고 이제 반등하나 뭐 떨어졌고 사실 실질적으로 좀 약간 그 지켜줬던 부분을 강력하게 깨면서 이제 2차 지지선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한번 20일 빨간색 돌파하는 흐름 한번 예상을 체결 강도를 통해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전거래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거래량이 역시 뭐 10만 원대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2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은 뭐 나쁘지는 않고요. 많이 터질 때는 뭐 60만 주 넘게도 퍼지는 상황인데 당일 체결도 139, 근데 5일 체결 강도는 한 4일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 오랜만에 이제 하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비어 있다가 이제 4일 정도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60일 체결 강도도 뭐 90 이상으로 중장기 체결 강도도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 빙그레와 보로노이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체결 강도 5일과 당일 체결 강도가 배고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까요? 저희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